오늘은 가정법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가정법 문제는 총 25문제여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개수적인 부담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전체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주어진 동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어 하나가 주어졌고 얘의 형태를 적절하게 바꿔봐라 그런 문제인데, 일단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if it will not be able to play tenni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이 지금 부사절 있고 주절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면 will not be able to play tennis,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를 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비록 가정법 단원이지만 if를 보자마자 이거 가정법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의 하나의 내용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테니스를 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이 비가 온다면 이어서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비가 오면 테니스를 칠 수 없을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건의 부사절로 이렇게 덧붙여 준 건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 개념이 이게 사실은 비가 온다면 테니스를 치지 못할 것이다 여서 아직 비가 온 상황이 아니고 나중에 비가 온다면, 그래서 미래의 의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여도 이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그냥 쓰기로 하자. 우리 말도 그랬었죠. 비가 온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어도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현재 시제로 쓰기로 하자. 그런 그 방법 내용에 의해서 여기를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쓸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인칭 수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it's 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얘를 현재 시제를 쓸 때 s를 붙여서 rain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가 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비가 온다면 그렇지만 그런 미래의 의미도 현재 시제로 담아서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rains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2번은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아지도록 각각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일단 처음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면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and you won't miss the bus, 그러면 넌 버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건데, 일단 우리가 명령문 and 그런 이제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 틀이 있었는데 그건 의미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이거 자체가 사실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건절 if를 써주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f you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면 you won't miss the bus, 그래서 버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if를 써서 우리가 그냥 그 조건절로 나타내는 그 형태로 변형을 시켜본 것 뿐이에요.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1번부터 보니까 if you work hard, you will succeed. 이거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원칙이에요. 만약에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줬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면 그런 조건이지만 우리가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you will succeed. 주절에서는 will 써주죠. 미래 시제로. 그래서 너는 성공할 것이다. 잘 썼습니다. 2번에 보면 if she passes the test, she'll be so happy.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f she passes the test, 그녀가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서 아직 합격하진 않았지만 역시 그 미래 의미지만 현재 시를 써서 조건절에서는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시험에서 합격하면 she'll be so happy. 역시 주절에는 미래 시제 써줬죠. 그녀가 아주 행복해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역시 두 가지 같은 원칙입니다. 3번은 if it will snow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역시 얘도 그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내일 눈이 오면, 근데 우리가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계속 그 같은 원칙에 의해서 얘가 틀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이게 조건절이기 때문에 우린 미래의 의미지만 현재 시제를 쓸 거니까 it's 3인칭 주어, 3인칭 단수 주어에 맞는 형태로 snows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if it snows tomorrow, 내일 눈이 오면 I will stay at home, 난 집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은 if you come to my party, we'll have a good time. 역시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내 파티에 오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온다면 we'll have a good time. 여기 주절 부분에는 미래 시제를 써줬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잘 썼고요. 5번은 if you lose weight, you'll be healthy.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몸무게를 감량한다면, 몸무게를 줄인다면 you'll be healthy. 넌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서 역시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썼죠. 그래서 다 똑같은 원칙인데 3번만 지금 현재 시제를 안 써서 그렇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일단 if she doesn't take a taxi, she late. 역시 똑같은 원칙이에요. 계속 앞부분은 이 조건에 나타나는 if 이쪽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했던 내용,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녀가 택시를 타지 않으면 그런 조건을 나타내서 현재 시제 잘 썼죠. 그럼 우리는 주절 부분엔 지금 다 미래 시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택시를 타지 않으면 그녀는 늦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미래 시제 will b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 2, 3, 4번은 다 같은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였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드디어 이제 진짜 if 가정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알맞게 고친 것은 직설법이라는 것은 진짜 상황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재 이 가정법 과거는 그 현재 상황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 과거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일어난 일은 직설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짜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한번 일단 현재 상황 읽어볼게요. As he doesn't know her telephone number, 그가 그녀의 그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he won't call her. 당연히 전화번호를 모르면 전화를 못 하겠죠. 전화를 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인데 그걸 가정법으로 바꿔보면 현재 진짜가 아닌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는 거, 사실과 가정 사이의 그 거리감을 우리는 그냥 동사의 과거형, 시간상의 거리감, 그 거리감을 빌려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동사원형 이런 형태를 기억하셔서 현재 상황이 이게 사실이 아닌 가정을 하는 것이다. 이 틀에 담아내면 그러면 if he knows, knew, had known, knew 중에 knew를 골라야 되겠죠. If he knew her telephone number, 그가 만약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실은 모르지만 안다면 그 가정을 해보는 상황을 과거형이 담았고요. 그러면 2번, 4번, 5번 중에서 그리고 뒷부분을 갖다니 will 아니고 w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틀에 맞춰보니까 4번인데 if he knew her telephone number, 그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다면 he would call her. 그가 그녀에게 전화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와 그 우리 의미, 그 거리감, 가정이다. 이거 실제가 아니다. 그걸 담아내는 거, 그 연습만 잘 되어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은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일단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죠. If she went there by car, she won't arrive on time. 그거는 일단 그녀가 차를 타고 거기에 간다면 그녀가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갈 수 없는 거리인 거예요. 뭐 비행기 타거나 KTX 타거나 이래야 되나 본데 그럼 이 의미상 지금 이 뒷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차를 타고 간다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1, 2, 3, 4번 할 때 했던 그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내용에 의해서 여기 if she goes there by car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부분을 고쳐줘야 돼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간다면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난 I wish, 이 I wish 가정법도 우리 봤었죠. I wish you could spend. 여기 이제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현재, 이 지금 그냥 가정을 해보는 상황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you could spend Christmas with me. 그래서 나는 네가 크리스마스를 나랑 같이 보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현재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가정한 상황. 지금 크리스마스 네가 나랑 같이 보내면 좋을 텐데 이런 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고요. 2번은
This book is 3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이건 사실 이번 단어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다음 단어에서 할 비교 구문인데 이 부분에서 as, 형용사 as를 쓰고요. 그 앞부분에 배수사라고 해서 몇 배인지 그렇게 나타내는 게 어순이 맞습니다. 배수사 as, 형용사 as 이렇게 써서 어순이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이 책이 저 책보다 이제 3배 만큼 비싼 건데 여기 3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3배 비싸다. 이 책이 저 책보다 3배 비싸다 할 때 그냥 어순이 배수사 다음에 as, 형용사 as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한다면 다음 단어에서 비교 구문할 때 보면 되겠지만 이 내용이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괜찮고요. 3번은 If you didn't tell me about the problem, I couldn't have helped. 여러분 여기를 보시고 이제 딱 이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데 틀이 기억난다 해서 이게 지금 의미상 네가 만약에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I couldn't have helped.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었을 텐데 네가 다행히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틀을 딱 생각했을 때 네가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는 말을 했지만 만약에 네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과거 상황을 잡고 거기에서 가정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거리감을 나타내서 과거 완료를 써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절을 would, 여긴 뭐 could, should, might 다 올 수 있고요. 조동사 과거요. 그 다음에 have pp. 그래서 여기 형태는 지금 뒤쪽은 잘 썼는데 앞쪽이 이거 그냥 과거형이잖아요. had pp를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잘못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if you hadn't told me 이 형태를 그대로 반영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네가 그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과거 상황에는 실제로 말을 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정. 그래서 if you hadn't told me about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I couldn't have helped.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맞는지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4번은 I wish there were no pollution in the world.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바라냐면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건데 there were 이거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냥 가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세계에 그 오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걸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오염 되게 많잖아요. 공기 오염, 물 오염 다 있는데 근데 그런 오염이 없으면 좋을 텐데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 그냥 없는 일을 상상을 가정해보는 거구나.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쓴 건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은 I hope that I can meet many good friends and teachers. 역시 이번 단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I hope, 내가 바란다 라고 하고 나서 뭐를 바라는지 목적어 자리에 큰 덩어리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절을 썼고 명사절을 잘 쓴 상황입니다. I hope, 내가 바란다. 그리고 명사절 시작해요 라고 하는 접속사 that을 쓰고 나서 I can meet, 내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Many good friends and teachers. 많은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어서 이거는 지금 역시 이번 단어는 아니지만 잘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가정법 과거 완료의 틀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8번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해서 뭔가 하나가 어색한 게 있겠죠. 일단 1번부터 우리 본 내용이에요. I wish you could come with me. 그래서 역시 이러면 좋을 텐데 라고 바라는 상황이니까 you could come 이게 동사의 과거형을 썼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는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I wish you could come with me. 네가 나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같이 못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뭔가 가정하는 거 그것을 동사의 과거형으로 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2번은 you talk, 네가 말을 하는데 as if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you are my father. 근데 너가 내 아빠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너는 내 아빠가 아닌 거죠. 근데 너 왜 이렇게 아빠처럼 우리 아빠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너가 사실 아빠가 아니죠. 그래서 현실과의 거리감 우리는 그걸 가정법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과의 거리감을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시를 해주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잘못됐고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you talk as if you were my father. 네가 우리 아빠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해석이나 이해는 이게 아빠인 것처럼 그냥 가정한다는 거의 의미지 과거 뜻은 아니다.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with us. 역시 나는 네가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현실은 얘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 현실과 그냥 가정 사이의 거리감을 동사의 과거형으로 담아낸 겁니다. 잘 썼고요. 4번은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정말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가정을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너라면 I would marry her. 내가 그녀랑 결혼할 텐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놓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너일 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상황이고 그 현실과 가정 사이의 거리감을 동사의 과거형에 담아낸 겁니다. 5번은 If I don't get it, I'll try it again. 이거는 우리 아까 1번에서 4번 그 문제 봤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if I don't get it, 내가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면 I'll try it again.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다시 도전할 거야. 이건 진짜로 이런 조건이라면 난 이럴 것이다. 그냥 그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인 거죠. 잘 썼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에 사실 조금 이제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조금 뭔가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이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의 그 고민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은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2개 고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틀리고 2개가 이제 맞다는 건데 일단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If you eat too many candies, you would have bad teeth. 그래서 네가 만약에 너무 많은 사탕을 먹으면 너는 이렇게 그 충치가 생길 텐데 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이쪽과 이쪽의 호응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조건절이었으면 여기가 will 동사원형을 썼어야 되고 만약에 가정법으로 쓰고 싶었다면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이제 그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그 가정의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would 동사원형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it를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f you ate too many candies, you would have bad teeth.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지만 네가 만약에 사탕을 많이 먹으면 네가 충치가 생길 텐데 뭐 이런 충치가 생길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상황인데 해답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이 틀렸고 여기 부분 it를 ate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답에 해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혼자 문제를 풀 때 이거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얘 틀렸다라는 것에서는 일단 동의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if you eat too many candies 제가 사탕을 먹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가 봐요. 너 이렇게 많은 사탕을 먹으면 너 나중에 이렇게 충치 생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경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사탕을 안 먹는 사람한테 이런 가정을 잘 안 하지 않아요? 너 사탕을 많이 먹으면 너 충치 생길 텐데 네가 안 먹는구나. 그래서 근데 틀린 문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사실 그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문법상으로는 맞고 얘도 문법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문법상으로 틀렸죠. 그래서 여기 한쪽을 이제 여기를 ate로 고쳐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부분을 쓸 거면 여기를 will have로 고쳐주거나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고쳐야 맞는 문장인데 그래서 틀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으면 너 충치 생길 거야. 저희 사탕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제 찔려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으로 할 상황인가?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는다면 이런 가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은 사탕 많이 안 먹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뜨끔하면서 저는 이 2번째 문장을 생각해서 여러분도 이게 둘 중에 하나 이게 맥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틀렸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틀렸죠. 2번은 If you want to stay healthy, 너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면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래서 우리 그 뭐라고 하지? 기본적인 틀, 그건 아니지만 문장은 문제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운동해라 해서 명령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른 문장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맨날 말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3번은 If you turn the MP3 player on, 여러분 MP3 아세요? 요즘엔 MP3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음악 듣는 지금은 이제 다 핸드폰으로 듣고 하는데 음악 듣는 그 기계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If you turn the MP3 player on, 그래서 MP3를 이제 turn on 하면 켜는 거죠.
켜면 you can listen to music. 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에 이렇게 쓰면, 그리고 여기는 아까 주절에는 will 있었는데요. will 대신에 can 써도 괜찮습니다. mp3를 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을 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장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왜 틀리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1번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약간의 이제 또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이 문장은 If you got up early, you might have caught the first train. 이렇게 된 거라서 지금 의미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가 일찍 일어나면 너는 첫 번째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일단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의 호응이 맞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면 got up early 여기 과거형 쓴 건 괜찮고, 이쪽이 might를 쓸 거면 might를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might catch the first train. 그럼 의미가 뭐냐면 현재 네가 일찍 일어나면 넌 첫 번째 기차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 진짜 새벽에 얘기해야 너 지금 일찍 일어나면 얘가 자고 있는데 현실하고 거리감을 둬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문장을 그래서 역시 해답에는 If you got up early, you might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고치는 걸로 이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저는 또 딴지를 그래서 이런 게 더 어울리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부분을 그냥 놔두고 이쪽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had pp를 쓰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그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가정하는 거. If you had gotten up early, 네가 만약 일찍 일어났다면 You might have caught the first train. 네가 첫 번째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너 늦잠 자가지고 못 탔지? 이런 그게 현실에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지만 역시 1번과 같은 이유로 이게 전체 글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상으로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일단 틀린 것은 맞은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고칠 것인지에서 해답과 제가 자꾸 이제 차이를 보이는 얘는 사탕 먹는 찔림, 그리고 이건 늦잠을 자주 자서 그런가 봐요 또.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우리 조건절로 쓰거나, 얘는 가정법 과거로 쓰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거나.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틀렸다라고 해도 이 상태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글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제 글 전체 독해를 한다면 그 맥락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If you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you may pass the test. 여기는 이미 틀렸죠. 이게 if you study hard, 여기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mi를 대신하는 건 좋았으나 이쪽이 you may, 그 will 대신에 may를 쓸 수는 있는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assed 아니고 pass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틀렸는데 사실 이제 답을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약간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혹시 다르시면 한번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다음 주어진 문장을 가정법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그럼 여기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As I am busy, 내가 바쁘기 때문에 I can't go to the concert with you. 너랑 같이 콘서트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거. 그래서 현재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 현재 가정한다는 거, 실제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 그것 우리는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거리감을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주절에는 w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if I am은 아니겠죠? 그래서 were 이쪽인데 내가 바쁘지 않으면 갈 수 있을 것이다겠죠? 바빠서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정형까지 써야 되니까 얘네요. 그래서 if I weren't busy,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쁘지 않으면 I could go. would 대신에 could 쓸 수 있죠. 그래서 I could go to the concert with you. 내가 너랑 콘서트 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이거인 거죠. 그래서 현재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정은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가정이다라는 그 거리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1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11번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한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My sister went to America to study music last month. 그래서 my sister, 언니라고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그래서 언니가 미국에 갔는데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간 거니까 동사의 과거형 쓴 거 잘 썼죠. 이렇게 열려있는 문장이 사실 좀 문제가 어렵죠. 여기서 하나 고치라니 뭐가 틀렸을까? 그래서 이 첫 문장은 일단 괜찮습니다.
I always think of her and miss her a lot. 네, 항상 이런 것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현재 시제 쓰죠. 그래서 여기도 시제 잘 썼습니다. 난 항상 그 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해요. 많이 그리워해요. If I am a bird, I could fly to her. 여기에서 이제 딱 가정법이 단원이니까 여기가 틀렸겠지. 그런 이제 눈치로 알아채도 좋지만 내가 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새는 아니지만 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현실과 그 가정 사이의 거리감을 우린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시를 할 거니까 여기 am이란 현재형이 아니고 am 대신에 were를 넣어줘. I was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 비동사 중에 were를 일반적으로 썼었죠. 그래서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에 새라면 I could fly to her. 여기 could는 would 대신 쓸 수 있으니까 잘 쓴 상황이죠. 이렇게 언니한테 날아갈 텐데 I wish, 이러면 좋을 텐데 I could go. 역시 그 가정의 상황을 동사의 과거형으로 잘 썼습니다. I could go to America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그 미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쓴 거 뒷문장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고쳐주면 돼요. 12번은 다음 A에서 E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If she were not sick, she could have come to the party.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일단 생각해보면 그녀가 아프지 않았다면 파티에 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아파서 못 왔던 거죠, 과거에. 그러면 얘는 일단 형태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지금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가정,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가정은 과거 시제보다 더 하나 앞선 과거 완료를 써서 그 실제 상황이 과거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완료 had pp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if she had not been sick, 아프지 않았다면 이쪽은 잘 썼죠. She could have come to the party. 그 파티에 올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아팠기 때문에 못 왔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A는 이미 어색합니다. 고 B번에 보면 if she had not been at work, she could have come here. 그럼 여기는 had pp를 써서 그녀가 만약에 직장에 있지 않았다면 she could have come here. 여기 올 수 있었을 건데. 올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 형태 틀에 맞춰서 잘 썼죠. 그래서 얘는 괜찮습니다. 고 C는 if I had known the truth.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내가 진실을 알았다면, 과거에 알았다면 I would have told them. 내가 그들에게 말을 했을 텐데. 역시 틀 잘 맞춰서 if 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잘 썼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알았다면 말했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 사실 몰랐기 때문에 말 못했다 그거죠. 그래서 얘도 잘 썼습니다. D는 if we had the key, we could have entered now. 이미 얘도 틀렸는데 지금 형태가 had pp, could have pp 그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면 열쇠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은 동사의 과거형을 썼었죠. 그래서 여기 동사의 과거형을 잘 썼어요. if 절은. 그래서 if we had, 이 had는 had pp had가 아니고 가지다라는 have, 우리 기본적인 have 있죠. 그걸 그냥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그 거리감, 현실이 아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감을 우린 가정법 과거형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쇠가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쪽은 could 동사 원형을 썼어야겠죠. 그 형태가 같이 어울리는 형태로. 그래서 we could enter를 썼어야 됩니다. We could enter now.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현실은 지금 우리가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계속 여기 어색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고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could enter 이렇게 고쳐주면 되고요. 2번은 if I had lived there, I would have visited him often. 그럼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가정하는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살았다면 I would have visited him often. 내가 그를 더 자주 방문했을 텐데. 괜찮죠? 가정법 과거 완료 틀로 had pp, would have pp 잘 썼고 의미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2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13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지칠 시간인가요? 저는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지치셨으면 잠깐 끊어서 가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3번은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문장 완성하세요. 일단 이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I didn't finish it by myself. 내가 그거를 이제 by myself,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끝내지 못했다. I'm sorry about that. 근데 뭔가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거여서
여기서는 I wish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혼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과거에 이랬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니까 I wish를 넣은 다음에 내가 혼자 끝냈으면 좋을 텐데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대한 가정은 had pp. 그래서 I wish I had finished. 내가 혼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끝내지 못했다. 과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은 다음 중 앞뒤 문장의 연결이 의미상 어색한 것은 읽어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1번은 I don't have a lot of free time. 지금 현재 이게 현재니까 현재 시제니까 나는 자유시간, 여유시간이 많지 않아요. I wish I had a lot of free time. 그렇게 쓸 수 있겠죠. 현재 자유시간이 뭔가 그 자유로운 시간이 없으니까 I wish 내가 바라는 것은 I had, 이 had 동사의 과거형은 현재 가정하는 것, 가정에 대한 그 거리감이죠. 그래서 I had a lot of free time. 잘 썼습니다. 고 2번은 I am not good at running. 내가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요. I wish I were good at running. 이 were 동사의 과거형은 역시 현재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달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가정하는 상황의 동사의 과거형 역시 좋습니다. 3번은 I can't swim in the sea. 내가 바다에 수영을 못해요. I wish I could swim in the sea. 내가 그 바다에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역시 현재 그 거리감, 그 가정한다는 그 거리감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잘 썼습니다. 고 4번은 I don't know Chinese. 중국어를 몰라요. I wish I didn't know Chinese. 잠깐만요. 중국어를 몰라요. 그럼 중국어를 알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어울리죠. 그래서 I wish I didn't know. 내가 모르면 좋을 텐데. 이게 의미가 아닌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형은 잘 썼는데 그 과거형을 통해서 그 가정이라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건 잘 썼는데 지금 의미상 부정형을 쓰면 안 되죠. 내가 중국어를 모르지만 알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I wish I knew 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5번은 I can't sleep well at night.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I wish I could sleep well at night. 당연히 이걸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밤에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가정해보는 상황이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표현하는 거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knew로 고쳐야 내가 중국어를 알면 좋을 텐데 이 부분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일단 내가 작년에 세계 여행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거죠. 네, 작년에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이네요. 과거에 가정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이전 시제인 had pp를 빌려서 그 거리감을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I wish I had traveled가 될 겁니다. 그래서 had pp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여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행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은 다음에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My grandmother was not there. I miss her. 우리 할머니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그리워요. 그러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건 과거죠. 역시 과거에 대한 가정일 거니까 우리 과거에 대한 가정은 had pp 더 이전 시제를 써서 그 과거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가정하는 거 그 형태를 담아내죠. 그래서 I wish my grandmother had 그리고 pp가 비동사니까 been th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까지 조금 달려왔네요. 뒷부분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일단 우리말을 읽어보면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여왕인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 여왕이 아닌 거죠. She acts, 그녀가 행동을 하는데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여왕인 것처럼 행동한다. 현재 가정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현재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 상황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거리감을 우리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해요. 그래서 she were 여기 비동사를 was가 아니고 were 쓴 이유는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 쓸 때 가정법에서는 그 비동사의 were 쓰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she were a queen 여왕인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는 여왕 아닌 거죠. 18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서 주어진 문장 as if 역시 이거 같은 거네요. 가정법 문장으로 바꾸세요. 일단은 in fact 사실은 Mary is not the only child. Mary가 only child가 아니라는 것은 외동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외동 딸이 아닌 거예요. 네, Mary speaks. 근데 Mary가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외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현재형이니까 현재에 대한 그 거리감, 현재 이 가정해보는 거, 외동인 것처럼 그 거리감을 우리는 동사의 과거형을 쓸 거고요. 그래서 she were가 되겠죠. 여기하고 똑같은 이유로 she were the only child. 그래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은 거의 문제 형태가 비슷비슷하네요. 다음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일단 이 문장이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ll the items I want. 이거 보통 많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내가 돈이 충분히 많으면 내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다 살 텐데. 이건데 이 지금 보면은 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현실하고의 거리감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여기서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because I didn't have enough money. 근데 여기 과거 시제를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의 거리감이니까 현재 상황이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although I don't have enough. 돈이 충분히 가지지 않았을지라도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돈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살 수 있었다. 그 의미는 아니었지. 의미상 틀려서 아니고 because I don't. 일단 괜찮아요. Because I don't have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 can't buy all the items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아이템들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얘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보면서 이 동사의 과거형,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그 현실과의 거리감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현실은 지금 현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사실은 돈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살 만큼 이렇게 돈이 있는 경우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가정법으로 쓰기 딱 적절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3번에 골라줬으면 되겠고요. 이제 20번대로 들어섰어요. 25번까지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니까 역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 있죠. 점점 피곤해지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In fact, he didn't meet Miss Kim. didn't meet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거예요. 과거에 대한 가정이겠죠. 그러면 had pp겠군. 이거 이제 착착착 생각이 나면 좋습니다. He talks. 그가 얘기를 하는데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얘기 아니면 그가 이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과거에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만났던 것처럼 그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had pp. 그러면 as if he had met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주어진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다음 각 빈칸에 알맞는 한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말을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음악을 연주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I wish. 내가 여행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역시 현재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의 가정을, 거리감을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시할 거니까 I traveled. I played music이 되겠네요. travel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I played music, travel. 이거는 그냥 분사금으로 여행하면서 해서 덧붙여진 겁니다.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여행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가정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행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테마를 하나 가지고 여행하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고 B가 난 너만큼 영어를 잘 말하면 서로 바라는 게 있죠. 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고 얘는 이제 너만큼 영어만 잘해도 좋을 텐데 그럼 얘는 현실은 영어를 얘만큼 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시 가정하는 거고 우리 가정의 상황을 동사의 과거형을 담을 거여서 말하면 좋을 텐데 speak의 과거형 spoke를 넣어서 I wish I spoke English as well as you. 너만큼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은 주어진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if로 시작하는 가정법 문장을 쓰세요. 익숙하죠? As I am not invited to her party, I can't go there. 좀 슬픈 문장이에요. 사실 이랬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인데 I am not invited. 내가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to her party. 그녀의 파티에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I can't go there. 거기에 갈 수가 없다. 너무 슬프죠? 네. 그러면 가정법은 내가 만약에 받으면 갈 텐데 이거겠죠. 지금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해보는 거, 우리 현재 상황에서 가정하는 거,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거리감, 진짜 거리감 있잖아요. 초대 못 받았는데 초대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 거리감을 우린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 I were겠죠. If I were invited to her party, 그러면 갈 텐데 I could go 이렇게. 그래서 너무 슬픈 가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초대 받는다면 나 갈 텐데 실제로는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간다 이거죠. 2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Please let us know. 이거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는 이미 있죠. 그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이런 그 if 절을 오히려 이제 뒤쪽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if,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1, 2, 3, 4 그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의미만 담아서 넣어주면 can't you the meeting if attend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if you can't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게 없는데요. 얘는 그냥 고지고대로 만약에 당신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미리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자꾸 넣게 되네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 이 if절이 앞에 보통 많이 왔지만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에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너한테 쿠키를 구워주지 않을 거야. 이거 뭐죠? 약간 협박인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현재 역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이 뭐냐면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한테 쿠키를 안 주겠다. 이거여서 그냥 이 가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겠다. 그냥 그 조건을 나타내는 거여서 우리는 그냥 이 if절의 현재형을 찾을 겁니다. If you help me. 근데 도와주면이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면이죠. If you don't help me. 여기까지 좋고요. If you don't help me do the dishes. 이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 I won't make you cookies. 이게 맞은데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쿠키를 구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 미래에 나타내지만 왜냐면 설거지 해주는 게 이제 미래니까. 근데 그 의미도 우리 현재 시제에 담아서 이렇게 설거지 해주지 않으면 주절에는 미래 시제 썼었죠. 그래서 I will not 줄인 won't make you cookies. 너 구워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있나요? 그래서 2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일단 얘하고 그 어울리는 문장을 골라주는 거예요. 일단 앞문장을 보면 If I were born as the son of a king 내가 만약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실 태어나면이라는 가정은 잘 안 하지만 내가 만약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쭉 보면 prince가 있잖아요. I would be a prince. 아니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가정이긴 하죠. 지금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태어나면 이럴 것이다. 그리고 If I knew all the answers to the test 내가 만약 그 시험의 대답을 모두 다 알면 그러면 뭘까요? 쭉 여기 I could get good grades. 그래서 여기 동사의 과거형 c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쓴 상황입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네, 가정을 하는 거 보니까 모르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테스트의 정답을 다 알면 좋은 성적을 받을 텐데 실제로는 모르는구나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If I won the lottery, lottery 복권.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이거입니다. 역시 당첨 안 됐는데 가정해보는 거니까 동사의 과거형, 가정을 담아내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f I won the lottery, 뭘까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여기는 되게 착하게 I could help the poor in our neighborhood.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착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는데 If I were a movie director,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실제로는 아닌 거죠.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I could make movies with famous actors.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유명한 그 배우들이랑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는 영화 감독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If I had a driver's license, 내가 만약에 그 운전면허증 있으면, 실제로 없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지금 하나가 A겠죠? I could drive to the country to relax.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이 시골에 갈 텐데, country에 갈 텐데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골라놓으면 1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얘가 굉장히 다 독특한 그걸 딱딱딱 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25문제를 풀면서 가정법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가정법 우리가 실제로 했던 그 내용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했다면 오늘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가정법을 안 보고 여기를 갑자기 직접 봤다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아직 이렇게 보지 못해서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 부분만은 이 가정법은 한번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가정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인 13단원은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긴 내용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